안녕하세요. 이기적 SQLD 강의를 맡은 강태호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2회차 4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41번 문제 내용을 좀 봐볼게요. 다음에 주어진 테이블에서 아래 SQL문을 실행했을 때, 자, 요 SQL문이죠. 자, 이걸 실행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런 윈도우 함수는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이걸 딱 봤을 때, 이 힌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따로 제가 강의 때 다루진 않았는데, nti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게 n이라고 있고, 이거를 지정하면 어떤 데이터를 여기 지정한 개수 어떤 바구니라고 할게요. 만약에 제가 일단 3을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비율을 맞춰서 데이터를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얘는 1, 1, 1 이렇게 넣자, 얘는 2번 공간에 넣자, 얘는 3번, 4번 공간에 넣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3이랑 4가 왜 하나씩만 들어있냐, 그러니까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구니가 이렇게 4개 있으면 여기 넣고 또 이렇게 넣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넣었을 때 이제 데이터가 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사실 이게 비중이 그렇게 높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어떤 밸류가 있고 그 데이터를 카운트를 했다. 그리고 여기 이 뒤에 괄호하고 4라고 써져 있으면은 엔타일이라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런 레그라든지 랭크, 리드 같은 함수는 뒤에 이렇게 괄호 열고 이렇게 어떤 거를 쓰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걸 넣었을 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제가 똑같이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엔타일이라는 걸 이용해서 칼 1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A부터 다 정렬되어 있고요. 정렬한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각각 요 4개라는 범위에 맞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따로 아직 카운트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적절한 비율에 맞춰서 넣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 5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비율이 맞게 이렇게 2개씩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도 비율에 맞게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용도예요. 자, 그래서 이 쿼리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에 이제 카운트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실행한 결과를 한 번 더 이렇게 감싸 가지고 밸류스 이거 뽑고 얘를 뽑을 때 카운트를 이용해서 자, 사로 바꿀게요. 요 발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룹 바이를 묶어서요. 자, 그랬으면 이제 1일 때 3개, 2일 때 3개, 3일 때 2개, 4일 때 2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 부분 좀 없앨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타일이라는 함수 그냥 이런 용도다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층형 지리에 대한 이제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층형 문제는 하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자, 스타트 위드는 계층 구조의 시작점 맞죠? 우리가 이 조건에 맞는 거를 루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번 케이스 보시면은 자, order siblings by구는 형제 노드 사이에 정렬 수행한다. 그러니까 그 같은 계층끼리 정렬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것도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순방향 전개라고 하는 거 부모 노드로부터 자식 노드로 전개하는 것이다. 자, 그림으로 치면 이런 말이에요. 순방향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부모라는 노드가 있으면 그 밑으로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손자, 자, 이거를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반대로 거쳐 올라가는 거를 역방향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순방향 전개란 부모로부터 자식 노드로 전개되는 것이다. 자, 맞는 말이고 역방향 전개는 그 반대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루트 노드가 레벨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레벨이
우리가 보통 그 루트 레벨을 잡을 때는요, 이건 레벨이 1이에요. 그 밑에는 레벨이 2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도 그 계층 쿼리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걸 한번 봐볼까요? 자, 먼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자, 스타트 비드 mgr id가 널인 대상을 지금 2개 가지고 있죠. 아이고, 이렇게 있죠. 제가 편의상 emp id를 이용해서 그냥 표현만 좀 하겠습니다. 1000과 1004가 있죠. 그 다음에 커넥트 바이를 할 때 자, 프라이어가 붙은 게 기준이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준의 emp id가 1000인 거를 mgr id가 1000으로 가지고 있는 대상을 전개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전개를 좀 해볼게요. 1003. 그리고 이제 더 없죠. 그리고 이 1004 같은 경우도 이 값을 mgr id로 가지고 있는 자, 이 조건에 부합한 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이 조건도 맞아야 되죠. 커넥트 밑에 엔드 조건도 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좀 봐볼게요. 자, 첫 번째 값 경우에는 이 today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2020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자체는 다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개가 다 될 거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order siblings by emp id가 있어요. 이 같은 계층끼리 정렬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정렬이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DESC라고 썼다면 일단 여기 첫 번째 계층끼리 비교를 합니다. 자, 1004가 더 높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1000, 1, 2, 3.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층끼리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계층끼리도 내림차순 정렬이니까요. 결과적으로 7, 6, 5, 여기는 3, 2, 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 내림차순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값을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이 스타트 위드라는 조건에 대한 데이터가 없네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뭔가 웨어저를 이용한 것 같은데 이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도 뭐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층 쿼리를 읽을 줄 아시면 뭐 읽을 줄 아는 정도만 되시면 문제풀이에 아무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44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윈도우 함수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read라는 윈도우 함수를 쓰고 있고요. 뒤에 어떤 값을 넣어서 아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 read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알아야 돼요. 자, 여기 read라는 함수는 내가 이 윈도우 함수라는 게 여기 행과 행 간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는 거예요. 이 read는요, 어떤 특정 자신 기준 뭐 그 밑에 있는 데이터를 그 밑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 밑에 행은 뭐가 있지? 이런 게 가능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찾을 위치는 바로 컬럼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잠깐 좀 지울게요. 여기다가 read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뽑고 싶어요. 자, 그리고 찾을 위치는 cal2에서 찾겠습니다. 여기서 찾을 거고요. 그리고 현재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오프셋은 내 기준 몇 번째 뒤에 있는 걸 보겠냐라는 거예요. 보통 입력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1이 세팅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2로 세팅하면요, 현재 행 기준 밑에 있는, 자, 그럼 여기 다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것도 한번 봐볼게요. 그 밑에 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 있는 건 가네요. 그럼 여기가 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참고로 디폴트는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제가 이 행을 기준으로 보려고 해요. 자, 이 행을 기준으로 밑에를 보려고 하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세팅 안 하면 그냥 널이 처리가 됩니다. 근데 내가 직접 이렇게 값이 없을 경우에 뭐 이렇게 999로 출력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를 999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걸 토대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 rea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result 컬럼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cal3을 기준으로 뭔가 10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현재 내 기준 10이 여기 밑에 있네요. 그러면 이 기억에 2를 쓴 것 같습니다. 자, 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이 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지금 파티션이 cal1으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또 봐볼게요. 그러면 이 20의 밑에 있는 게 100이기 때문에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왜 9가 나왔냐? 이 30이라는 값에 대해서요. 현재 이 행에 대해서 밑에를 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파티션이 이렇게 돼 있죠. 즉, 얘 기준 밑에는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널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디폴트 값을 넣어 줌으로써 이 9라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처리가 돼요. cal3에 2,9. 그래서 나는 이 행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데이터 가져올 거고, 혹시라도 값이 없으면 9라는 기본 값을 세팅하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4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엔타일 관련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이건 한번 직접 제가 푸는 방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from 안에 있는 인라인 뷰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myTest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뽑아오면서 추가로 여기 윈도우 함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order by를 먼저 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순서가 살짝 좀 달라요. 윈도우 함수가 사용될 경우에는 이런 order by가 실제로 먼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다 직접 쓸게요. 자, cal1과 cal2, cal3가 있는 상태에서 요 a를 기준으로 직접 쓰겠습니다. 자, 뭐 여기는 다 똑같죠? AAA, B, B, C, B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가가, 다, 가, 나 하고 다 나죠? 자, 이제 이것 때문이에요. 100, 500, 1000, 2000, 3000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부분만 셀렉트를 하게 되면은 요 cal 1, 2, 3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entire 3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entire 2라는 의미의 컬럼이 생길 거고요. 거기에 맞게 순위가 배분되겠죠. 자, 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1, 2, 3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살짝 좀 헷갈리시면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거를 3으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럼 얘가 딱 계산을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막 넣어 봅니다. 그러다가 넣고 뭐 넣고 하다가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2, 3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이거를 기준으로 요 entire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지금 inline 뷰를 통해 다시 한번 그룹 바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일 때는 카운트를 하면 하나, 둘, 셋, 3개 있고요. 2일 때 2개, 3일 때 2개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정확한 내용을 모르셔도 이 entire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2라는 게 2개 있고 3이라는 게 2개 있으니까 남은 컬럼 개수만큼만 여기 채우면 되겠네 라고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entire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함수는 아닌데 문제가 나와서 그래도 한번 설명은 좀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46번 문제 SQL문의 실행 결과는 무엇인가? 자, 이거는 너를 처리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함수 관련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함수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 nulif라는 함수랑 퀄리스 함수라는 게 지금 같이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안에서부터 푸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풀이해서 그 결과를 또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쓰고, 이걸 풀이해서 결과를 입력값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안에 있는 nulif라는 것부터 볼 거예요. 이 nulif라는 함수의 용도는요, a와 b의 값이 서로 일치하면, 자, 서로 비교했을 때 일치하면 nul을 반환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a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여기 1은 다 똑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얘를 다시 풀어 써보면, 자, 퀄리스 한 다음에 여기가 결과가 nul이죠. 200, 300이 됩니다. 즉 안에 있는 걸 처리한 입력값이 다시 그 밖에 있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퀄리스라는 개념은 이제 이거죠. 앞에서부터 비교를 했을 때 nul이 아닌 데이터를 뽑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첫 번째가 nul이니까 무시를 해요. 그 다음 거 비교할 때 nul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20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nul이었다, 그러면 이제 뒤에 30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4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myTest라는 테이블에 이렇게 cal1이라는 값과 이런 뭐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용해서 날짜 값을 2020과 02처럼 조회되도록 뭐 이거를 완성해 달라고 하네요. 자, 일단 한번 이걸 순서대로 비교해 봤을 때, 먼저 이 extract라는 함수는 어떤 날짜 데이터에서 원하는 뭐 year라든지 뭐 day라든지 month라든지를 추출을 해서 숫자형으로 반환해 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extract 한 다음에 year from sysdate. 자, 그러면 현재가 2024년 뭐 이렇게 3월 27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날짜형 데이터에서 연도를 출력을 해가지고 숫자형으로 2024 이렇게 뽑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여기서 의도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LPAD를 이용해서 공이와 같이 출력되도록 해야 돼요. 자, 이건 한번 풀어보면은, 자, 여기 extract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수가 중첩되어 있으면 안에서부터 푸시면 돼요. 자, extract를 했을 때 이 sysdate에서 month만 뽑으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날짜가 2024-03-27이라면 이 extract를 쓰면은 이 month 부분이 지금 03이잖아요. 자, 중요한 건 숫자형이기 때문에 3으로 나오게 됩니다. extract까지 한 경우에요. 그래서 LPAD 한 다음에 이 출력된 결과물이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뭔가를 입력을 해가지고 얘를 문자 03처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LPAD라는 함수는 뭐냐면, L이 왼쪽이란 뜻이고요. 패드가 패딩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3이라는 값이 있고요. 제가 얘를 앞에 세 글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0부터 100까지의 값을 세팅을 할 때 이런 0 같은, 뭐 1 같은 경우는 앞에 00을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99가 들어오면 099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왼쪽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인 값을 넣어주는 거를 패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인자값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먼저 LPAD 같은 경우 중간에는 자릿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 값이 입력받으면 만약에 내가 세 글자로 하겠다, 그럼 이렇게 3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에는 뭘로 채울지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LPAD 한 다음에 여기다가 3이라고 썼고요. 여기를 3이라고 하고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자릿수는 뭔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입력받았는 게 3이에요. 왼쪽을 이걸로 채우자라고 하는 거니까 X, X, 3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 LPAD 현재 2, 3 뭐 3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기억 니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03처럼 나오게 하려면 자, 일단 두 자리죠. 그럼 여기 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다가 채우려는 값이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03이라는 문자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답은 여기 보시면 자, 2와 0이 붙어 있는 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입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풀 수 있죠. 크로스 조인 DEPT 테이블에 4개 데이터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 크로스 조인이라는 뜻은 뭐였죠? 카티션 조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와 B 테이블을 크로스 조인을 할 겁니다. A에는 5개 데이터가 있고요. B에는 10개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 카티션 조인하면 이걸 곱한 50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DEPT 테이블을 2번 쓰고 있고요. 총 4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4 곱하기 4, 16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에 SQL문을 실행한 결과를 쓰시오. 지금 따로 외워절 없죠. 이 데이터 전부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셀렉트를 하면서 지금 여기 썸이라는 게 나왔어요. 제가 일단은 썸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썸이라는 집계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케이스 웬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칼 3이 이렇게 쭉 있고 처음부터 만약에 케이스 웬 칼 1이 A이면 그럼 나는 얘를 1로 출력하겠다. 자, 칼 1이 A이면 1로 출력하는 거고요.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자, 다시 할게요. 여기 as에 맞춰서 지금 sum1과 sum2라는 컬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칼1이라는 값이 a이면 1을 뽑겠다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을 비교할 때 칼1이 a죠. 그럼 여긴 1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행 보시면은 칼3이 2만보다 작으면 1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1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행 봐볼게요. 자, 아직 제가 여기 썸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 행을 보면은 또 A죠. 그럼 여기도 조건에 맞기 때문에 1을 뽑고요. 여기도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 것도 들어가죠. 자,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여기 케이스 웬에 별도의 어떤 else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널이 들어갑니다. 자, 이 조건에 맞지 않죠? 여기는 널이 들어갑니다. 자, 다른 것도 그냥 다 채워버릴게요. 자, 요 부분 채웠고요. 그 다음 이 부분도 칼 3이 2만보다 작냐? 근데 다 작네요. 그러면 뭐 여기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이 조건에 맞기 때문에 1로 채워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썸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더하면 3이 나오고요. 얘를 다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7이 나오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5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여기 오타가 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C일 때 다죠. 여기가 가가 아니라 다인 경우로 판단하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 번씩 직접 푸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결과가 나왔고 이 그룹 바이를 이용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내는 겁니다. 자, 일단 이 결과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거는 그룹 바이를 자 먼저 cal1, cal2를 이용했고요. 자,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캐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룹 바이 cal1을 했다는 걸 이 부분 보고 캐치했어요. 자, 뭐 둘 다 비어있는 전체 집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다른 경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자, 편의상 그룹 바이를 그냥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맨 먼저 cal1으로 처리가 되겠죠. 이 그룹핑 세츠는 그냥 순서대로 처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괄호로 묶인 애들은 그냥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끝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룹 바이 cal1, cal2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위아래 결과 똑같죠. 그룹 바이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답 1번 맞고요. 자, 2번. 이것도 그냥 맨 처음에 cal1, 그냥 이건 바로 할게요. cal1을 가지고 한번 그룹 바이를 합니다. 자, 근데 뒤에 cal2와 cal3를 가지고 그룹 바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 굳이 쓰면은 이런 거죠. cal 그룹 바이 cal2, cal3. 자, 다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답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그룹 바이가 3번 진행이 돼요. cal1으로 한번, cal2로 한번, cal3로 한번. 당연히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제가 일단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 보시면 그룹핑 세트 해가지고 먼저 그룹 바이 cal1으로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룹 바이 cal2, cal1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룹 바이를 사용을 하실 때 이 컬럼의 순서 있잖아요. 자, 컬럼 순서는 사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나 컬1, 컬2로 바꿔 쓰시나 결과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를 봤을 때는 요 1번도 맞고 4번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좀 세밀한 부분까지 좀 이 캐치가 되면은 굉장히 공부를 잘 하시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케이스 그대로 실행할게요. 자, 여기 결과 똑같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다 그리고 널이고요. 가나 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게 다라고 했어요. 여기 다인데 왠지 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두 번째 거 한번 봐볼까요? 자, 두 번째 거 실행해 보니까 결과 다르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cal1일 때 이렇게 집계됐고요. 그리고 cal2와 cal3 조합으로 여기는 cal3를 제가 안 써놨군요.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가 다르다는 것만 인지해 주시고요. 자, 이 경우도 결과 다르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마지막 부분,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도 오른쪽이랑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즉, 이 컬럼 자체, 그룹 바이를 사용하실 때 컬럼의 순서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결과적으로 똑같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자, 이게 50번이죠?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3회차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